자, 이번 시간은 유형상사의 그 신용카드 매출거래 318페이지 11월 9일 거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일 거래부터. 지난 시간에 여기 11월 8일까지 했습니다. 자, 11월 9일 거래 매출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것입니다. 개인 김영철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였다.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라는 것도 이제 작성이 되죠. 거래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은. 자, 부가세가 있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발급하면서 과세 재화를 판매했기 때문에 유형이 17번 유형이 됩니다. 자, 11월 9일 메인 매출전표 11월 9일로 바꾸시고요. 유형은 17번이 돼야 된다. 그리고 카드사는 우리 카드사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고 품명에는 상품 해야 되겠네요. 자, 공급가액에다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또 증빙이 없는 거래 이런 것은 공급가액에다가 여기에 들어갈 숫자를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합계를.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공급대가가 바로 합계입니다. 공급대가라는 것은 공급가액 플러스 세, 그게 공급대가예요. 그러니까 22만 원을 공급가액에다가 입력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급가액 20만원에 부가세 2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거래처 입력합니다. 김영철이 거래처가 됩니다. 김영철.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전자세금란은 비워둬야 돼요.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신용카드 거래니까 여기 4번 분계를 카드 분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분계 맞는지 보세요. 카드 판매는 외상매출금으로 분계하는 게 맞고요. 거래처는 카드사가 거래처가 돼야 됩니다. 자,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부채증가 2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 네, 20만 원 수익 발생이죠. 그래서 카드 분계하면은 이 분계가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11월 10일 거래를 볼까요? 11월 10일 매입 세금 계산서. 이제 매입 거래로 연습을 하겠습니다. 매입 거래. 지금까지는 이제 11월 9일까지는 매출 거래들이었어요. 매출 거래. 자, 이번에는 매입 거래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10월 4일에 계약금 2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외상으로 하였다. 자, 상품을 맘모스에서 매입을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고요. 10월 4일날 계약금을 지급했으니까 이건 선급금. 선급금이 오늘은 대변에 가가지고 자산이 없어져야 돼요. 상품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외상 매입금, 부채증가 대변에 가야죠. 네. 자, 그러면 혼합으로 분계를 해줘야 될 내용이고요. 이 상품 매입 시에 부가세는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1번 과세 매입 유형으로 유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전표 들어가셔서 11월 10일로 날짜 바꾸고, 네, 유형은 51번입니다. 자, 품명에는 상품,
수량 단가는 그냥 지나가야 되겠고요. 공급가액은 250만 원입니다. 거래처는 맘모스네요. 맘모 엔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죠. 네, 전자세금계산서 1번. 자,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선급금도 해결하고 그러죠. 3번 혼합. 자, 매입거래이기 때문에 이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 처리하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상품을 매입하면 차변의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 이제 대변 세 번째 줄에 4번 대변에다가 선급금 131번 20만 원 자산 감소시키고 엔터. 또 대변 나머지는 외상매입금 251번 금액은 나머지가 여기 있죠. 255만 원. 탭키 눌러서 외상매입금 거래처도 잘 됐는가 보시고 차변 대변 합계가 275만 원으로 딱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자, 51번 과세매입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날짜 거래로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 11월 11일 거 보겠습니다. 맘모스에서 매입한 상품 중에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이 되어 반품하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마이너스 20만원짜리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하고 상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외상분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51번 이것도 과세 매입으로 해야 이 매입세액도 부가세 대급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11월 11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으로 하고 품명은 상품 수량 단가는 그냥 지나가고요.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20만원 엔터 하시고 거래처는 맘모스 전자세금계산서는 네, 1번이죠. 전자세금계산서 1번. 분계는 외상. 2번 외상 분계하시면 자, 외상매입금에서 마이너스 분계되어 있고요. 부가세 대급금에서도 마이너스 2만원 빠졌고 상품에서도 마이너스 20만원 이렇게 마이너스가 일어납니다. 자, 12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3일공업사에서 영업부용 승용차를 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수리대금은 다음 달에 결제할 예정이랍니다. 자,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면 51번, 공제 못 받으면 54번인데 이건 승용차이지만 1000cc 이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000cc 초과는 안 되지만 1000cc까지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차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번 유형으로 이건 입력을 합니다.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자, 11월 12일로 날짜 입력하겠습니다. 매입매출전표 11월 12일.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이고요. 품명에는 승용차 수리. 승용차 수리.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는 50만원. 거래처는 3일공업사.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번.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혼합. 이거 외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혼합으로 해야 돼요. 자,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맞지만 자동차 수리가 상품이 아니죠. 차량 유지비로 바꿔야죠. 146번 코드 그 자리에다가 차량으로 검색해가지고 차량 유지비 영업부 거니까 800번대 822번으로 개정 과목 바꿔줍니다. 그 다음 내려와서 다음 달에 주기로 했으니까 대변의 부채 계정인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죠. 대변의 미지급금 55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탭키 누르셔가지고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맞는지 차변 대변 합계가 일치한지 이런 것들 체크하셔라. 자, 그 다음에 13일 거래를 보겠습니다. 영업부에 전화요금 청구서랍니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기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된 거래의 입력은 생략한다 이랬는데요. 이거 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작성일자는 11월 13일이고 납부는 11월 25일에 납부하는데 납부는 자동이체를 시켜놨대요. 요 회계 처리는 오늘 이 문제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작성일자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라. 자, 그러면 청구서를 받았고 아직 납부를 안 했으면 부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게 지금 전화국에서 온 그 청구서이기 때문에 비용이 무슨 비용일까요? 예, 통신비입니다. 통신비.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자, 그런데 이 청구서, 여러분들 전화요금하고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청구서에는 이 아래쪽을 잘 보셔야 돼. 이 아래쪽. 이 청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조 제4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전자세금계산서하고 다르지만은 부가가치세법 53조 4항에서 이러이러한 기관의 청구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한다라고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자세금계산서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화요금 청구서, 전기요금 청구서, 도시가스 청구서 이런 증빙이 있으면 아래쪽을 잘 보세요. 이게 혹시 전자세금계산서 건인지 그거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전화요금 청구서는 51번 과세매입으로 유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급받았고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으로 51번 과세매입으로 유형을. 이게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자, 그러면 11월 13일 매입매출전표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3일로 바꾸고 유형은 51번이죠. 품명에는 10월 전화요금 자, 공급가액은 거기 중간에 155400 있죠. 155400 그러면 합계가 170940입니다. 거래처 코드는 K로 검색하면 네, 주식회사 KT 나올 거고.
전자세금계산서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자세금란에 1번 해줘야 돼요. 전자입력. 그리고 분계는 미지급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혼합 3번 분계하시고, 자,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 맞는데 이 전화요금은 통신비로 바꿔야 됩니다. 상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신비로 이걸 고쳐줘야 돼. 800번, 814번으로 고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4번 대변에다가 미지급금 처리하는 거예요. 미지급금 253번이 여기 두 개 더한 빨간색 차액으로 보이죠? 170940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KT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전화요금 청구서에 관련된 거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전기요금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그 밑에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요. 이제 11월 14일 걸로 봐보겠습니다. 11월 14일. 회계부서 직원의 회계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회계학원의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계산서를 발급하면 13번인데 우리가 발급받았으므로 53번 면세 매입. 네, 53번 면세 매입이에요. 유형이.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까요? 11월 14일로 날짜 바꿔주시고요. 유형이 53번 면세 매입이고 품명에다가는 회계실무 교육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회계실무 교육. 수량 단가는 지나가시고요. 수량 단가는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얼마입니까? 예, 80만원 입력하면 면세 매입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없고 거래처를 한국으로 검색하셔가지고 한국회계학원. 자, 전자계산서를 받았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니까 전자세금란은 1번 해주셔야 되고요. 자,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해줬죠. 그러면 분계는 1번 현금으로 분계하시면 쉽습니다. 네, 1번 현금. 네. 자, 그러면 밑에 분계를 보시면 출금전표로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실무 교육은 상품이 아니고 비용 처리해야 되죠. 교육훈련비 800번대 825 교육훈련비로 바꿔주시면 분계가 차변이 교육훈련비, 대변이 현금이 되는 것입니다. 매입 관련 거래 밑에 개념 과목 바꾸는 게 상당히 많아요. 상품이 아니면 다 바꿔야 되는 것들이에요. 네. 왜냐면 매입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동 분계할 때 차변이 다 상품으로 돼요. 네. 교육비 지급한 것도 상품, 조금 전에 자동차 수리한 것도 상품, 막 이렇게 되니까 개념 과목 바꿔야 될 일이 많습니다. 상품 거래가 아닌 것은 잘 보셔야 돼. 관찰을 잘 하셔야 돼. 자, 14일 거는 이렇게 했고 15일 거를 보겠습니다.
해피농원에서 거래처에 개업 선물로 보낼 화분을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자, 계산서 받은 것은 다 53번이에요.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면 53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또 이게 생각이 나는데, 시험 보실 때 우리 어떤 분이 선생님 매출거래처 선물이니까 이건 접대비 맞잖아요. 네, 접대비는 유형을 54번 불공으로 입력하는 거 맞지요? 틀렸어요. 접대비는 맞습니다. 그런데 54번은 아니에요. 왜 그러죠? 54번 유형의 접대비는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액자를 사가지고 선물을 했다. 그러면 액자는 과세 재화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받겠죠. 응? 예, 뭐 선물 세트를 백화점에서 사가지고 접대를 했다. 선물로 거래처에 주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것만 54번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것 중에 공제받지 못하는 게 54번.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건 접대비는 맞아요. 그런데 계산서입니다. 계산서. 예, 농원에서 화분 구입했기 때문에 이게 화분이 면세예요. 그러니까 계산서는 54번이 될 수가 없어요. 계산서는 다 53번. 계산서 발급받은 건 다 53번이에요. 우리 회사가 계산서를 발급했으면 다 13번. 우리가 계산서를 받았으면 53번. 예,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착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같은 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딱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안 잊어버리는데, 이제 요 시간에, 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빠졌거나 요 수업 시간에 이 말을 좀 새겨서 듣지 않으신 분은 시험 볼 때 거래처 선물 이거 54번 불공이지 저 쏘게놓고 맞은 걸로 알고 틀려요. 자, 입력합시다. 11월 15일 입력해 볼까요? 15일로 바꾸고 유형이 53이다 이거죠. 53. 품명에다가 화분이고 공급가액은 10만원. 거래처는 해피농원.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업으로 봅니다. 전자계산서 1번. 현금 지급했으니까 1번 현금 분개해 주시면은 출금전표 작성이 됐는데, 이거는 상품을 뭘로 바꾼다고요? 예, 접대비 800번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814번으로) 바꿔주시면 된다. 그래서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현금,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1월 16일로 넘어가서요. (11월 16일) 거래를 보면 도규 갤러리에서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동양화를 구입하고 종이계산서네요. 이번에는 발급받았습니다. 계산서 발급받았다 53번. 개정과목이 뭐 접대비가 됐든 복리후생비가 됐든, 예, 개정과목이 뭐 원재료가 됐든 뭐가 됐든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53번을 무조건 유형으로 찍어야 됩니다.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자, 이제 정리됐죠? 53번으로 유형을 선택합니다. 11월 16일로 날짜 바꾸고요. 유형이 53, 품명은 동양화,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30만원, 거래처는 도규, 전자세금은 종이란 말이죠. 종이계산서는 이거 비워둬야 됩니다. 전자계산서 아니면 비워야 돼요.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만 1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발행하는 거 말고. 발행하는 것도 비워놔야 되고. 네. 자, 그리고 분계는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3번 혼합으로 분계를 선택하고 상품을 접대비로 이것도 바꿔야 돼요. 매출거래처 선물이니까 접대비로 바꾸고 밑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줄 대변에다가 253번 미지급금 30만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도규 갤러리가 되는 게 맞다. 자, 53번 면세매입 몇 개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불공제 매입세액들,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불공제되는 것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개가 있네요. 자, 11월 17일 거 보세요. 진로마트에서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이게 불공이라는 거예요. 접대비고 세금계산서잖아요. 이게 54번이에요. 아까 거는 접대비지만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계산서이기 때문에 그건 53번.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접대비인데 신용카드 매출점표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안 들려요. 카과? 자, 접대비는 공제 못 받는 거죠? 공제 못 받는 매입세액을 매입매출점표에 입력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인 경우만 매입매출점표에 입력하는 겁니다. 근데 신용카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아니죠. 그러면 어디다 입력을 해야 될까요? 그냥 일반점표에 입력하기 때문에 유형이라는 게 없어요. 예, 차변, 대변 해가지고 그냥 차변의 접대비,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돼요. 부가세 분계를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공제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입매출점표에 입력한다 그러면 그건 다 세금계산서라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지금 여기 11월 7일부터 밑으로 쭉 있는 얘기에 내용을 다 보면 전부 다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데 세금계산서가 아니면 일반점표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11월 7일 건 이해하셨죠? 진로마트에서 선물 세트를 사가지고 사고 그 진로마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건 공제 접대비니까 공제 못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매출점표에 입력해서 신고는 해줘야 돼요. 이거를. 자, 그래서 11월 17일 입력해 보겠습니다. 11월 17일로 날짜 바꾸고 유형을 매입세액이 있는 세금계산서지만 공제 못 받는 거니까 54. 이때 공제 못 받는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9번에 있는 거 이거 클릭합니다. 9번 접대비 관련 매입세. 그리고 선택 눌러줘요. 그리고 이제 품명에는 선물 세트라고 이렇게 써주겠죠. 세금계산서에 선물 세트 이렇게 돼 있겠죠. 엔터 하시고 공급가액에 50만 원. 거래처는 진로마트. 거래처에는 진로마트.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외상으로 했지만 혼합으로 해야죠. 예, 3번 혼합으로 하시고 상품을 바꿔야 되죠. 접대비 813번으로 바꾸고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을 253번 미지급금으로 55만원 탭키에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진로마트 해야 됩니다.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모두 접대비에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라면 부가세 대급금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잖아요. 이걸 불공으로 했기 때문에 알아서 접대비에 포함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8일 거 해볼게요. 삼성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관리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삼성자동차를 샀네요. 승용차.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12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하게 되면은요, 미지급금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외상이나 마찬가지예요. 미지급금. 자, 부가세가 300만 원이 있지만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죠. 5인승 2000cc. 1000cc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이 세액을 공제 못 받는다? 그게 54번이라. 자, 그러면 11월 18일 날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8일로 날짜 고치고 유형은 54. 불공제 사유가 3번이네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여기 클릭하고 밑에 선택. 품명에는 승용차. 공급가액에는 3천만 원. 거래처는 삼성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 맞네요. 1번. 분계는 혼합 3번. 자, 상품을 코드 바꿔야 되는데요. 무슨 코드로 바꿔야 돼요? 차량 운반구 208번이고요. 역시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전부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할부로 샀습니다. 대변에 미지급금 3,300만 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가 삼성자동차 이렇게 뜨면 맞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할부로 사면 미지급금 처리했다가 나중에 갚아 나갈 때 미지급금을 상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됩니다. 네. 17일 날 예. 전에 외상으로 했다는데 이거는 네. 외상이 아니고 혼합이라고 했잖아요. 예.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혼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외상 분계하게 되면 외상 매입금 계정과목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17일 날 뭘 샀냐면은 선물 세트를 산 거거든요.
선물 세트는 외상 매입금으로 분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유형 상사는 신발 도소매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채무로 개정 과목을 정리하려면은 신발을 외상으로 사야 외상 매입금인 겁니다. 예, 상품을 외상으로 산 것만 외상 매입금이지 선물 세트 외상으로 사는 건 미지급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분개하면 틀리게 되는 거죠. 외상 매입금으로 분개가 돼버리니까. 상품만 그러면 그렇죠. 상품만 외상 매입금, 외상 분개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승용차 매입 관련 부가세 공제 못 받음으로 불공으로 유형을 선택하게 되고 밑에 분개는 상품을 차량 운반구로 바꾸고 할부로 했다 그러면 대변의 개념 과목은 외상하고 똑같이 미지급금 하셔라 이거예요. 예. 그럼 이거 매 달마다 네. 이직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12개월 할부면은 네. 그 금액을 이직금 그 달마다 계속 그 날짜마다 예, 이제 만약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러면 그 4월 달부터 자, 2022년 4월에 삼성자동차 할부금 가령 3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 지급했다. 4월 10일 날. 그러면 이제 4월 10일 날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차변의 미지급금 삼성자동차 30만 원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의 보통예금 뭐 서울은행이면 서울은행 30만 원 자산 감소시키고 이것을 12개월이면 12번 이렇게 매달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 달에는 이제 미지급금이 0이 되겠죠. 다 갚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11월 19일 거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1월 19일 3일공업사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2000cc짜리를 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수리대금은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항상 증빙은요. 세금계산서가 우선입니다. 이걸 카드 거래로 결제만 카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카드 거래로 유형을 선택하면 안 돼요. 유형을 선택할 때는 세금계산서와 카드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우선으로 유형을 선택하라. 자, 그런데 이 세금계산서에 부가세가 있지만 2000cc짜리 승용차 수리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해당이 되고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54번으로 하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공업사에서 세금계산서 안 받고 그냥 수리대금을 삼성카드로 법인카드로 결제해주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서는 안 돼요. 예, 일반 전표에 차변의 차량 유지비 33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삼성카드 33만원, 일반 전표에 차대변으로 그렇게 입력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건은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서 부가세 신고 때 이걸 빼먹으면 안 돼요. 네, 아셨죠?
그리고 여기 보면 수익적 지출이다라는 말은 승용차를 고쳤는데 오일을 갈았다든지 타이어 빵꾸를 떼었다든지 유지를 위한 비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라 이 이야기예요. 수익적 지출이다. 그러면 차량을 고치고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라 이 말이고, 수익적 지출 말고 자본적 지출이 또 있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러면은 차량 운반구, 자산의 취득원가에 더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차를 수리했는데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과연 있느냐? 있습니다. 차량에서. 예를 들자면 승용차를 한 4년 정도 타가지고 너무 장거리 운행을 해가지고 엔진이 뭐 힘이 없다고 그래요. 공업사에 가니까. 그러면서 공업사에서 안내하기를 이 차가 너무 깨끗하니까 엔진을 한번 바꾸면 한 4년 더 탈 수 있지 않느냐. 예. 요새 신차 신청하면 오래 걸리니까 엔진만 중고로 새 거 사가지고 바꿉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엔진을 바꿨어요. 가령 500만 원을 들여서. 그럴 때는 여기다가 자본적 지출로 처리다 이렇게 써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자본적 지출이냐면 내용 연수가 늘어났습니다. 차량 운반구 업무용 승용차는 5년간 상각을 하는데 4년 지났으니까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엔진을 새로 바꿔가지고 5년이 더 늘어났어요. 내용 연수가 늘어나는 이런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량 유지비가 아니라 그냥 차량 운반구. 다시 내용 연수 늘려가지고 감가상각 오랫동안 더해야 돼요. 그래서 취득원가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수익적 지출이니까 그냥 비용으로 털어라 이거야. 타이어 교체, 엔진 오일 교환, 뭐가 고장나서 수리한 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11월 19일 날짜 입력하시고 유형은 54번이고요. 사유가 여기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가 되고 선택. 네, 품명에다가는 승용차 수리. 공급가액에는 30만 원. 거래처는 3일공업사. 전자세금은 전자세금 계산서이죠? 1번. 분계는 이건 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한번 4번 카드 분계 한번 해볼까요? 네, 맞았네요. 그런데 미지급금을 거래처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삼성카드로 이걸 바꿔줘야 돼요. 자동으로 안 바뀌었어요. 이거에. 왜냐면 여기서 카드 유형을 선택하면 카드사를 미리 물어보는데 그동안 쭉 갔으면서 카드사 물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안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카드 분기하면서 여기를 삼성카드로 미지급금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상품이 아니고 이거는 뭘로 바꾼다? 차량 유지비로 바꾼다. 822번 차량 유지비로 고치시면 됩니다.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가 공급가액만 오는 게 아니라 부가세까지 다 차량 유지비로 가는 거예요. 네. 혼합으로 하면 틀린 거예요? 혼합으로 하고 분계를 이렇게 맞추면 맞아요. 이걸 가지고 채점하진 않아요. 분계의 유형을 뭘 선택했느냐 이거는 채점 대상이 아니고 이 분계된 결과만 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카드 분계 안 하고 지금 질문한 대로 여기 3번 혼합으로 하고도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 예. 모든 분계는 혼합으로 다 하고 밑에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채점할 때는
카드 분괴인가 현금 분괴인가 외상 분괴인가 요 분괴 유형을 가지고 채점하지 않고 이 결과물 어떻게 결과가 밑에 분괴가 되어 있는가 그것만 채점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습니다. 모든 분괴는 전부 다 혼합 분괴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외상, 현금 이걸 가급적 선택하는 이유는 빠르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됐을 때 손 안 대고 그냥 끝낼 수가 있죠. 그래서 빨리 하려고 그 분괴 유형을 가장 적절한 걸 선택해 나가는 거고요. 다 3번 해가지고 다 수동으로 이렇게 분괴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다. 자, 19일까지 했잖아요. 20일 거부터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